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주말에 여의도 부근은 BTS 때문에 너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우리도 주식시장도 최근에 아주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주말 찐시황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지금 강세장입니다. 그죠? 비관론자들이 요즘 좀 조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강세론자도 아니고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시장의 이 에너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좀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주식 비중을 또 좀 줄였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어쨌든 강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S&P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하면서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보통은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오면 좀 상승 공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더블 바텀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런 가는 종목들이 미국의 빅테크, 나스닥에 꽤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7월 달까지는 열심히 주식해서 조금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8월부터는 살짝 경기 모드를 좀 가지자, 이 스탠스를 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변곡점에서는 어쨌든 우리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저도 100% 시장에 대해서 딱딱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족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도움을 드리는 역할로 할 수 있고, 틀릴 때가 더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골디락스를 진입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죠?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그 구간을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도 올라오고, 그죠? 네, 골디락스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경제가 잘 연착륙을 하면 이 기대감은 더 커질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면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수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지수보다는 뭘 하자? 종목 플레이에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확실히 보이는 종목이나 아니면 TA는 뭐죠? 턴어라운드에 확실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바텀업이라는 게 있죠.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경제 매크로 전망부터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고, 바텀업은 좋은 기업부터 밑에서부터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바텀업으로 충분히 종목을 찾아서 종목 플레이를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고, 좀 이따가 중국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중국이 가장 최근에 글로벌에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번 어떤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한번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제 중국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방안이 이제 곧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스탠스를 조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부양 정책을 꺼내 들어야 된다, 카드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중국 정부에서 부양 정책의 카드감을, 지원 방안을 꺼내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시진핑 주석과 빌 게이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중국의 IT 있죠. 중국의 IT. 중국의 IT 산업도 이를 계기로 미국한테 공격도 받고 있고, 지금 탈중국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IT 산업도 뭔가 이쪽으로 지원 정책이라든지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두 분이 환하게
미소 짓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남 이후로 미중 간에 그리고 지금 좀 안 좋은 관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는 좀 있다. 왜 그게 이제 중국의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만드는, 그죠? 그다음 유동성도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만남 이후로 어떤 분이 또 가시죠? 만남이 있죠? 블링컨, 미국의 아주 잘생기신 우리 블링컨 국무장관이 조만간에 또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또 들려올지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5월달 이후로 재미가 없던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는 하고 흐름이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요즘 잘 가고 있었는데 상해 지수 한번 보시죠. 200일선 부근이 그래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그 뒤로 뭐 특별히 업데이트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바닥을 찍고 3200에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심천도 오래간만에 여기는 참 무섭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지난 4월 말 5월 초에. 그리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또 200일선을 심천 종합지수도 뚫고 올라오고 있는, 뭔가 중국이 살짝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도 여기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분위기 험악했죠. 근데 V자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200일선을 회복해서 전고점 돌파 여부가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장단이 있어요. 장단.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장시작전 방송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이 외국인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죠? 신흥국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대만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나라, 최근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 세 개의 국가로 글로벌 주식형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최근에 좀 빠져나가다가 지난주에 좀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죠. 대신에 중국으로 만약에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던 자금들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글로벌의 유동성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달러는, 그죠? 근데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대신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 쪽으로 수출도 지금 물론 중국의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 중반인가요? 아무튼 중반 전후로까지 과거 대비해서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살아난다? 그건 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입니다. 반도체 또 요즘 뭐 반도체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뭐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이야기는 드렸지만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과거 내용들도 업데이트하고 최근의 동향,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볼만한 반도체까지 종목까지 요즘 시장에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종목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TS 때문에 여기 방송 스튜디오에 살짝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BTS가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다시 한번 제가 주말 사이에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물론 이제 군대를 많은 분들이 이제 BTS 멤버들이 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의도 이게 BTS 10주년 행사하면서 화살표를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부럽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반도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살짝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이 이렇게 가서 악수하고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제 빼서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지는 뉴스가 또 나왔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도에 뭘 짓는다는 거죠? 패키징입니다. 이거는 칩이 아니라 그죠? 그냥 칩을 패키징하는 조립하고 하는 공장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가 우리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인도 쪽으로 뭔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미국과 인도가 계속 이런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최근에 애플이 제가 인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금요일 날 신통찮았습니다. 시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높게 출발했다가 종가는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색깔이 어떻게 되죠? 봉 색깔이 음봉이 되죠,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한 4% 정도 때 전후까지 빠졌을걸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번에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에도 이러한 칩 패키징 공장의 대규모 투자 협의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한 비중 자체가 글로벌리 이 HBM이라는 쪽에서 비중은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조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거랑 제가 칩넷이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번에 AMD 칩 발표했을 때 제가 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 초반에 드렸었는데, 이 HBM의 비중이 점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가장 약하다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보면 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난 2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몇 장 쭉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최근의 동향까지 업데이트를 빨리 해볼게요. 2월 6일 날 제가 8.15 머니톡에서 말씀드렸던 자료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쪽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LSI,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개발할 인재를 찾고 있다. 그 뉴스를 제가 가져온 거 보여드렸었고요. 1월 말에는 첨단 패키징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팀을 신설한다라는 내용도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그때 우리가 1월 말 2월 초에 계속 제가 앞으로 반도체는 후공정 쪽에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 계속 드렸던 자료들이고, 그러면 후공정 패키징은 뭔데? 라고 하면 당연히 저기 선후잖아요, 그죠? 앞쪽에 있는 이쪽 전공정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플로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칩을 만드는 단계인 여기, 그리고 칩을 만드는 가지고 자르고 조립하고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그런 공정들이 이쪽 뒤에 있으니까 여기가 후공정이죠. 그래서 패키징 공정, 이 부분이 앞으로 웨이퍼 절단하고 칩끼리 이어주고 포장하고 제품 테스트하는 거, 이 공정이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연초에 공부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사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사트라는 것은 이거 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셈블리, 테스트, 뭐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어 있네. 조립하고 막 테스트하고, 그죠?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오사트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파운드리의 첨단화 경쟁이 치열해지면 선폭을 줄이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미세하게 선폭을 줄이는 건, 회로를 이렇게 미세하게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반도체의 트렌드다라는 거였고, 이걸 잘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ASE라는 회사가 있다. 그 다음에 엠코라는 회사도 있다. 엠코의 전신은 어디다? 아남이다. 그죠? 아남. 요런 것들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시죠? 그죠? 그때 연초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2월 6일 날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이 앞으로 우리는 여기를 중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왜? 방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IR에서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해서 사업팀 신설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 또 하나 핵심은 이건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되면 테마가 짧다. 근데 글로벌 테마가 되면 이거는 그 생명이 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미국에서도 정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거기에서도 산업의 테마, 큰 테마를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 향후의 기술 패권의 핵심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예산이 지금 주로 집행되는 분야가 2023년도에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 쪽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SMC도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2022년 말부터 계속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분야가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경우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의 투자, 다음에 삼성의 투자, 삼성전자의 투자죠. 그러니까 다음에 선택은 어디냐?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쪽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었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고, 거기에서 핵심은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한미 반도체,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1번 요거는 패스하고요. 그냥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하는 것을 직접 내재화해서 요거는 납기 단축도 시키고 이익률도 끌어올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서고, 그 다음에 요거 HBM3 이게 봐요. 우리가 연초에 열심히 이걸 공부를 해놓으니까 지금 HBM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저게 뭔지다라는 느낌은 아시잖아요, 그죠? 컨셉만 알면 돼요. 우리가 뭐 반도체를 직접 공장을 세워서 막 만들고 개발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의 기술만 대충 저게 고대역폭 고성능 메모리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TSV라는 게 있고, 본더라는 이런, 그죠? 갖다 붙이는 본드는 붙이는 거 아닙니까? 본딩 장비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다가 또 이렇게 가는 이유는, 주가는 그렇게 싸지 않은데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좀 있는데 이 모멘텀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EMI 실드와 관련된 제가 이 강조를 예전에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프로입니다. 자, 비전 프로는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MR 헤드셋인데요. 이 헤드셋 안에 무수히 많은 고성능 반도체 칩 등등 IT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자파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 주려면 이 EMI 차폐 장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딩하고 커팅하고 이러한 본업도 잘하는 데다가 최근에 모멘텀은 이런 쪽으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칩넷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칩넷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 위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 칩 간의 간격이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여기서도 EMI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인 한미 반도체가 쉬었다가 또 이번에 칩넷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AMD가, 그죠? 제가 발표했을 때 HBM을 많이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칩넷 기술이 적용됐다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다시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 6일 날 그려드렸던 한미 반도체 투자자별 누적 매수 포지션은 이랬어요. 연기금, 투신 사면서 기관들이 쭉 샀고 외국인들도 쭉 샀습니다. 근데 이때는 연초였고요. 1월달, 2월달. 지금 업데이트 해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주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때는 200일선을 막 돌파해서 이 자리였는데요. 14,000원. 14,000원 정도였는데 주가와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참,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 퍼 PBR은 역사적인 바닥 구간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6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수급표를 업데이트 하니까 웬걸 이렇게 열심히 사던 기관들이었는데
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팔아버리고, 그죠? 또다시 이렇게 주춤할 때 샀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다 팔아버리고,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14,000원 있을 때, 역사적인 밴드 구간에 있을 때는 열심히 사 모았는데, 이게 이제 25,000원, 28,000원까지 오는 구간에서는 많이 오르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오를 때는 좀 팔았다가 또 빠지니까 다시 샀다가, 종목을 이제는 매매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바이 앤 셀, 그죠?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연기금 보이시죠? 왔다 갔다. 자, 근데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하게 누적 스매스 포지션을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한미반도체에 제대로 꽂힌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가장 낮은 비중으로 떨어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2월달 초에 보여드렸던 역사적인 밴드가 아니라 6월 16일까지 종가를 반영한 밴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규로 들어갈 때는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그때 신규로 들어간다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역사적인 밴드 상단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을 한 10% 정도 줬나요? 아무튼 얼추 그 정도 줬다가 다시 HBM과 칩넷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PBR도 보세요. 이렇게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열심히 매집했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고, 지금은 여기서는 기관들도 좀 샀다가 팔았다가, 그죠? 좀 빠지면 또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사서 무조건 묻어둔다 이런 것보다는 좀 모멘텀과 수급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건 맞다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방이 만들어졌을 때 요 선을 하나 그어드린 게 있습니다. 22,000원 전후에 요거 깨지지 않으면 한미반도체는 살아있다. 다만 요 세 개의 음봉이 나란히 섰을 때 요거는 약간 무거워지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28,000원에서 한 24,000, 5,000원 전후까지 여기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이번에 다시 전고점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산다면 결국에는 요런 구간을 조정받을 때 사야지, 여기에서 이제 또 올라갈 때 추격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재미는 없는, 물론 모멘텀이 뭐 더 막 화끈하게 붙어서 양봉을 그리면서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가는 거 봤죠? 완전히 뭐 그냥 막 날아가잖아요. 유동성이 붙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마음 심적으로 편안하게 하려면 항상 주식은 조금 조정받을 때, 그죠? 좋은 주식이라도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밤에 저희 뭐 축구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우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을 모시고 특별 방송을 8시 넘게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피곤했는데 그래도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패키징 쪽에 분야별로 종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표를 만들어서 넣어드렸으니까, 요거에 앞으로 이쪽에서 이슈가 또 당분간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적어도 등록해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쪽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최근에 회사 규모 대비해서 꽤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증설을 많이 해놓고 하이닉스가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많이 물량을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거는 뭐죠?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하하하하, 그렇죠? 하이닉스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하나머티리얼스,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잘 나가면 뭐 또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하이닉스 쪽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도쿄 일렉트론 관련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과 하나머티리얼즈도 가족이다. 뭐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관심이 두는 쪽은,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물량을 많이 받아가게 되면, 야, 원래 얘가 삼성전자 쪽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이렇게 영업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물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삼성전자 받는 물량은 힘들어지겠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다른 대상, 아웃소싱을 줄 다른 후보군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한양디지텍과 시그네틱스가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양 디지텍이 물량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한 2주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패키징 쪽에서는 요 한양 디지텍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쪽의 업체들은 장비가 있고, 그죠? 부품 소재단이 있는데 장비 쪽에서는 아까 본딩 장비 역시 여기서는 한미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다이싱, 자르는 쪽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에 리플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쪽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프로텍, 리플로 디스펜서, 그러니까 에폭시 수지 같은 걸로 그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딱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 리플로우 장비를 프로텍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주가가 지금 튀고 있고, 그 아래쪽에서 가면 부품과 소재가 있는데 PCB 쪽에는 뭐 심텍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리드 프레임, 차량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해성 DS, 그 다음에 이 패키지 기판에 보면 동그라미 찐빵 같은 생긴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맛있게 생긴 찐빵 같은 것들 붙어 있는 거, 솔더볼, 그거는 덕산 하이메탈. 네, 이렇게 종목들이 또 소부장 쪽에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사트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영역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각각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IS는 이미지 센서라는 거, 그죠? AP는 머리에, 그 스마트폰의 머리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AP,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MIC는 뭐예요? 전력을 컨트롤하는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파워 매니지먼트, 전력 반도체 컨트롤하는 반도체다. 이거는 LB 세미콘이 주력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뒷단까지 이제는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엑시콘 같은 기업들, 이거는 뭐죠? 파이널 테스트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비, 테스트 장비 쪽, 엑시콘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있고, 버닝 테스트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뜨거운 가혹한 환경에서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런 기업들, DI라는 기업은 우리 옛날에 그 싸이, 그죠? 싸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관계된 기업이죠.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부품 쪽에서는 테스트하고 부품 테스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브 카드라는 게 들어가고, 버닝 소켓이라는 게 들어가고, 테스트 소켓. 여기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것은 ISC라는 종목이었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으로 보자라는 것은 뭐였죠?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이 지금 바닥에서 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씩 뭐 TSE까지도 가지고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DR5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요것 때문에 지금 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라고 말씀드렸고, DDR5의 점유율이 하반기에는 지금은 15인데 30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뭔가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죠. substrate. 아직 제가 대표님한테 금요일날 요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의자를 농담입니다. 의자와 저 사이에 제가 편안하게 저를 만들어주는 방석, 그죠?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 칩과 여기 메인보드 기판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제 사양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뒤집어도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면 360도. 네. 아무튼 여기를 뜯어보면 이런 메인보드 기판이 있고, 그 기판 위에 얹혀져 있는 뭐 여기는 FC-BGA라고 되어 있습니다. FC-BGA 같은 이런 기판들이 다 칩을 실장을 해서 여기에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칩을 붙이는 기판이 FC-BGA냐, CSP냐,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핫한 쪽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핫하다. 왜? 여기가 PC에 들어가는 CPU에, 그 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GPU에 들어가는 것들, 전장용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기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증설해서 이쪽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자, 칩과
기판 사이즈가 이렇게 비슷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CSP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거는 스마트폰용에 주로 사용되는 건데, 요거도 요즘 차츰 다른 영역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이다. 주목할 부분이.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이런 쪽으로 기판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왔네요, 이제. 그다음 대덕전자와 TLB도 13배, 14배 정도 하네요. 아직까지 해성 DS가 8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싼 순서는 요거 순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됐고, 대신에 근데 낙폭이 큰 종목으로 순서를 하면 조금 달라요. 그죠? 자, 1년 동안의 최고 종가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종가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등락률이 큰 종목은 심텍과 해성 DS와 코리아 서키트. 자,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FC BJ 비중이 낮고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은 상승폭이 얘네들보다 크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덜 올라온 부분들, 차트상으로 부담 없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표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리플로우. 네, 여기 공간을 그림이 있나? 제가 가져왔나? 조금 더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기 공간을 메워주는, 그죠? 리플로우 장비 쪽 디스펜스 장비라고도 하는데, 프로텍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게 핫했고요. 그 다음으로 후발주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텍 플러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인텍 플러스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STI. 다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것은, 좀 아직까지 좀 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후공정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요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있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공정 기술은 제가 이제 점점 미세화하는 것은 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기판의 고도화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는 게 반도체 트렌드다, 기술적인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들을 다 보면 뭐예요? 다 어드밴스 패키징 나오고, 그죠? 성능, 그 다음에 칩넷 많이 말씀드렸죠. 기능별의 다양한 반도체 칩을 기판상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거,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다다다다, 보죠? 보이시죠? 이렇게 큰 기판 안에 반도체 칩을 이렇게 여러 개 올려서, 그죠? 하나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게 칩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판의 미세화 대형화로 인해서 뭐가 된다? 다층화, 한 층이 아니라 탁탁탁탁.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이수페타시스 MLB, 이거 메이저리가 아니고, 그죠?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러 층, 18층 이상 이렇게 막 돼 있는 것들. 여기 회로를 이렇게 한 방에 뚫고 연결한다, 이런 그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요게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TSV 공법으로 빵 구멍을 딱 뚫어서 기판끼리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트렌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기술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패키징 공정입니다. 이게 팹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들어 놓은 여기 원판에서 회로를 그래서 하나씩 다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이를 여기 위에 갖다 붙이고, 그 다이와 이 밑에 있는 메인보드, 그죠? 일반적인 커머디티 PCB 기판과에는 너무 기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방석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게 지금 패키징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그림은 아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은 그냥 일반적인 커머디티 PCB 기판하고는 무조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훨씬 더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이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는 핵심인 내층 검사, 그 다음에 수리 장비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층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회로 패턴이 노강하고 구리 도금하고 직접 회로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가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외층은 또 범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기적 특성 외관 검사,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주는 부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FPGA가 반도체 기판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점점 마이크로미터가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점점 다층화되고 있죠. 대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와 수리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AOI를 통해서 공정의 품질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AOR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거 기판의 불량 수리에 특화된 생산 설비인데요.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수율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하는 역할이고, 고객사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이쪽 잘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 이 미덴, 신코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셈코라든지 우리나라의 대덕전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전방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FPGA를 기술을 가지고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쟁사들은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위로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단기 수익률이 높은 건데, 유사 회사들의 평균은 이 정도 수준인데 기가비스는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경쟁사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단기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기가비스는. 그죠? 그러한 경쟁률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칩넷 기술 적용이 증가되고 있고요. 반도체 트렌드는 기술 고도화로 해서 후공정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검사라든지 그죠? 리페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스펙션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가비스는 더욱더 업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지금 보호예수 사항을 이 IPO 리포트를 가지고 IR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단기간에 뭔가 보호예수가 풀릴 만한 물량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그죠? 6개월 이상 있어야 보호예수가 풀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더 디테일하게 파악이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을 이날 했고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가 최근에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FPGA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니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바닥을 찍을 때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온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용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이미 한 9천억 정도 가깝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시가총액이 아니죠. 그래서 좀 우리 발빠른 매매가 가능한 우리 또 특히 고수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주말 사이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용 할 만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뭐 좋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말만 듣고 훅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번은 공부는 가족 여러분들이 해보실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장됐을 때 고점이 이게 8만 원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윗꼬리도 달리고 음봉이 여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72,000원이 종가인데 한 10% 정도 업사이드가 뭐 또 올라간다면 한 15%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한번 주말 사이에 가족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부분은 판단은 가족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BTS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임팩트 있게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의 김혜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